작년 크리스마스 때 시댁 식구들과 브이로그를 찍어서 올렸거든요.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비결이 뭐냐고 묻는 분도 계셨고요. 그 비결 중에 하나는 인 것 같아요. 뿅. 저는 2005년에 한국에서 현재 미국인 남편을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2008년에 결혼을 하고 2013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제 가족은 전부 한국에 있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남편의 가족들과 자주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인지 미국의 시월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한국에서는 며느리가 시댁 가족들을 호칭으로 부르잖아요. 근데 이 호칭이 좀 복잡해요. 아주버님, 형님, 서방님, 동서 등등 결혼 유무에 따라 호칭이 다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헷갈리는 분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Hello, mother-in-law. 안녕하세요, 시어머니.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이름으로 부르더라고요. 제가 미국으로 이사를 왔을 때 시댁 가족들이 환영한다고 저를 식당으로 데리고 가서 밥을 같이 먹었는데 남편 쌍둥이 형네 부인인 세라가 시어머니한테 셰리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걸 보고 헐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이라면 어디 감히 이러면서 노발대발 하고도 남을 상황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불러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한국에서 30년 넘게 살아서 뼛속까지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도저히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시어머니를 부를 때는 Hello, Hi, Excuse me, 안녕하세요, 저기요 이런 식으로 소심하게 불러요. 이거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적응이 안 되고 극복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시댁 식구 호칭이 남편의 동생이냐 형이냐 누나냐 여동생이냐에 따라 다 다른데 여기서는 그냥 이름을 부르면 되니까 헷갈릴 일이 없어서 좋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 시아버지만 빼고 전부 이름으로 불러요. 그리고 영어 문화권에서는 나이 서열 이런 게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남동생이든 형이든 전부 brother-in-law 고요. 누나나 여동생도 전부 sister-in-law라고 해요. 간단하죠? 아주버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브라이언 이렇게 호칭 대신 이름을 부르면 좀 더 친근한 기분이 들어서 덜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설날, 추석 같은 명절이 되면 며느리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부부싸움이 늘어나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급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제사를 지내는 집이 아니면 1년에 2번 정도만 예의상 보면 되니까 웬만하면 참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데 저는 1년에 시댁 식구들이랑 최소 10번에서 15번 정도 모이는 것 같아요. 저희 시부모님이 아들이 둘인데 저희 커플이 아이가 넷이고 brother-in-law인 브라이언은 쌍둥이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애들 생일 5번, 이스터, 부활절, 메모리얼 데이, 미국 현충일,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이렇게만 해도 벌써 9번인데 그 외에도 이런저런 일로 만나거든요. 저희가 특이 케이스가 아니라 미국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 한국에서 결혼한 지인한테 했더니만 너무 싫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시부모님이랑 같은 도시에 살고 있어서 병원 갈 때나 영상 찍으러 나갈 때 도움 많이 받고 남편이 시부모님도 자주 챙기는 편이에요. 이런데 만약 시댁 식구와 잘 지내지 못한다면 결혼 생활이 지옥 같지 않겠어요? 그래도 참 다행인 게 제 남편은 웬만하면 시댁보다 제 편을 들어줘요. 그래서 마음 상하거나 섭섭한 일이 있어도 남편만은 내 편이니까 사고치지 말고 시댁 식구들과 최대한 잘 지내야 되겠다 라고 마음먹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남편 하나 믿고 미국에 따라왔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많다고 들었어요. 얼마 전에 제 지인 중 한 명이 명절 때 시댁 다녀오고 나서 남편이랑 이혼한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시댁이랑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남편이 자기네 엄마 아빠 편만 들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갈라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국제 결혼하고 남편의 나라에 이민 가서 살 생각이 있는 분은 남자친구가 아내와 자기 가족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어느 편을 드는지 잘 확인해 보세요. 이러다간 남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결혼 생활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아무튼 남편과 저의 이런 노력 덕분에 저는 시댁 식구들과 큰 문제 없이 지내고 있어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저희 집에 다 같이 모여서 제가 브이로그를 찍어서 올렸거든요.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보기 좋고 부럽다는 댓글이 많더라고요.
비결이 뭐냐고 묻는 분도 계셨고요. 그 비결 중에 하나는 의사소통인 것 같아요. 영어를 할 수 있으면 대화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문화 차이도 배우면서 미국인뿐 아니라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도 잘 지낼 수 있어요. 게다가 해외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피해를 볼 가능성도 줄어들고요. 얼마 전에 제가 시아버지와 함께 첫째, 둘째 아이를 데리고 플리마켓, 벼룩시장에 다녀왔거든요. 이것저것 구경을 하고 있는데 둘째 아이가 조랑말을 보더니 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아이 한 명당 7불이라고 했어요. 잔돈이 없어서 20불짜리 지폐를 내고 한 명만 탈 거라고 했는데 3불밖에 안 거슬러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이 틀렸다고 하니까 2명 타는 거 아니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14불이니까 6불을 거슬러 줘야 되는 거잖아요. 한 명만 타는 거라고 그랬더니 방금 10불 낸 거 아니냐고 말을 바꾸는 거예요. 20불 냈다고 그러니까 계산이 헷갈린다면서 핸드폰 계산기를 두드리더니만 10불을 돌려주더라고요. 진짜 조랑말 타고 나오면서 시아버지께서 저런 식으로 대체 몇 명을 등쳐먹었을까?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잘 못했으면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고 속만 태웠겠죠. 제 구독자분들 중에 영어로 소통을 하면서 외국 여행을 다니거나 해외에 살아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외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어하는 분도 많고요. 그렇다 보니 영어 회화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댓글을 종종 받아요. 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영어 공부에 손 놓은 지가 꽤 돼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 용기를 내고 싶지만 울렁증이 심한 분, 영어를 어느 정도 하지만 영어를 쓸 일이 없어서 아는 것도 까먹을까봐 걱정인 분들 등 정말 다양한 고민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앱 하나 제가 추천드릴게요. 바로 스픽이에요. 2023년 교육 카테고리 앱 마켓 1위, 평점 4.8점, 지금까지 500만 명 이상이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저도 직접 써봤거든요. 좋긴 한데 솔직히 아쉬운 점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듣고 따라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레슨도 있지만 저는 AI와 프리토킹을 할 수 있는 프리톡 기능을 써볼게요. 새 친구 사귀기, 카페에서 음료 주문하기처럼 이미 정해져 있는 토픽도 있지만 저는 제가 원하는 상황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유 토픽 롤플레이를 해볼 거예요. 자, 2024년의 지구인 AI, 3024년의 미래인, 주제 1000년 이후의 미래에 대한 궁금증. Welcome to the year 3024. How can I assist you with your curiosity about the future? I'm Korean, so I wanna know how Korea is doing. In 3024, Korea has made great strides in AI, robotics, and clean energy, transforming everyday life with smart homes, self-driving cars, and sustainable technologies. Sounds about right. 왕초보 분들은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세 줄 아이콘을 클릭하면 Beginner Mode, 초보 모드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AI가 영어로 말할 때 번역이 나오고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지 힌트도 알려주고 말도 천천히 해줘요. 초보 모드를 끈 상태에서 각 기능을 하나씩 선택할 수도 있어요. I'd love to know how K-pop is doing. K-pop is still popular in 3024. Many people from different countries like it. That's great to hear. K-pop is amazing. I'm glad you agree. K-pop music is catchy and performers are talented. What kind of Korean food is popular all over the world? In 3024, Korean barbecue is still very popular worldwide. 실수가 있거나 문장이 어색하면 별표가 나오고요. 별표를 클릭하면 더 자연스러운 문장과 친절한 설명이 나와요. Original taste make they? Yes, the original taste of Korean barbecue is still preserved in 3024. 대화를 나누다가 영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 한국말로 하면 AI가 잘 알아듣고 영어로 번역해서 알려줘요. 좋네요. I'm glad you think so. Korean cuisine is known for its bold and flavorful dishes. Great. Do YouTubers still exist? Yes, YouTubers are still thriving in 3024. Ooh, tell me more about it.
In 3024, YouTubers have access to advanced video editing tools, virtual reality experiences, and even live streaming from space. What? Live streaming from space? That sounds incredibly awesome! Yes, with advancements in space exploration, astronauts can now live stream their experiences in space. Oh my gosh! I wish I lived in 3024 so I could do the same. It's a fascinating time indeed. Great! The reason I asked the question is because I'm a YouTuber. That's wonderful. What type of content do you create on your YouTube channel? English language and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America and Korea. That's wonderful. Your channel sounds very informative and interesting. Best of luck with your videos. Goodbye and take care. 레슨이 끝난 후에는 AI와 내가 나눈 대화의 대본이 나와서 복습도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 그뿐 아니라 내가 추가로 학습했으면 좋겠는 부분을 AI가 골라서 맞춤 레슨도 만들어줘요. Is that still common in many places? Is that still common in many places? 왼쪽 화면 아래에 있는 로봇 이모티콘을 클릭하면 스픽 튜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단어, 문법, 표현 등 영어에 관한 질문을 하면 대답해줘요. 채팅 기반이라서 문자 메시지 보내듯이 물어볼 수도 있고 말로 해도 화면을 통해서 잘 대답해줘요. 왜 원어민은 이상하다고 할 때 strange가 아니고 weird를 쓰나요? 영어로 답해달라고 하면 답이 영어로도 나와요. You can answer me in English. How can I improve my speaking skills? 이 정도면 그냥 과외 선생님 아닌가요? 지금까지 좋은 점을 말했으니까 아쉬운 점도 솔직하게 털어놓을게요. 수많은 토픽으로 AI와 대화를 나눠보고 영상 제작을 위해서 이런저런 테스트도 해봤거든요. 싸가지 없게도 물어보고 예전에 나를 이용해 먹고 뒤통수 친 사람의 뒷담화도 해봤는데 AI가 너무 도덕적이고 착한 반응을 보였어요. 이럴 때도 진짜 사람처럼 반응해줬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학교를 다니면서 영어 공부를 했겠지만 막상 영어로 말하려고 하면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고민인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40대다 보니까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 분들이 제 영상 많이 보시거든요. 영어를 잘하고 싶긴 하지만 이제 시작해도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5, 60대에도 외국어 공부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스픽을 사용하면 AI와 함께 사람과 대화하듯이 영어 회화를 연습할 수 있고 하다가 모르는 것이 나오거나 영어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면 스픽 튜터에게 물어보면 되니까 초보자뿐 아니라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 분께도 도움이 될 거예요. 요즘 한국에 외국인들이 많아졌는데 나도 영어 잘해서 외국인 친구 좀 사귀어봤으면 이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스픽과 함께 오늘부터 영어 공부 시작해보세요. 저는 직접 써보고 후지다고 생각하는 제품은 광고 안 하는 거 아시죠? 스픽을 써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7일 내에 100% 환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사용해보세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걸어드린 링크를 타고 가시면 최저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2024년에는 스픽과 함께 영어 공부 성공하세요. 그럼 화이팅!